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책의 54페이지에 모두가 나의 일이라는 이제 글이 있어요. 이 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 먼저 읽어볼게요. 한 지인이 문자를 보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운전 중이다가 이제 신호 대기일 때 이제 10대 여자아이 둘이서 한 여자아이를 이제 좀 이렇게 양쪽 발을 잡아 끌고서 이제 육교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게 장난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이 보신 분이 이상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저 아이가 두 여자애한테 걸려서 폭행을 당하거나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상상을 하신 거죠. 아무래도 당신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러신지 그런 걱정과 염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지나친 거예요. 이 순간 딱 보게 된 장면이었지만 이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어떤 가슴에 계속 남아 있어서 가슴이 심하게 뛰고 그래서 저녁까지도 이제 식사를 하지 못할 지경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오신 거예요. 이런저런 경황이 있었는데 한 여자애가 두 여자한테 이제 왠지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럴 때 그 아이, 끌려간 아이를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많은 경우에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저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 몰라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하긴 했어요. 한마디를 제가 덧붙였죠. 그런데 그 일은 그 아이의 일이라기보단 왠지 보살님의 일 같네요. 라는 식으로 제가 넌지시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분께서는 아이가 분명히 걱정되신 거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읽고 계셨다고요. 이 불안한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제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읽는 것이 그 여학생의 일이 잘 풀리게 된다거나 하는데 도움을 되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 여자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광경을 본 나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좀 걱정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내가 그 보문품을 읽는 거죠. 그런데 보문품을 읽는 공덕은 아이에게 돌아갈까요? 나한테 돌아올까요? 확연한 사실입니다.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문품을 읽는 동안 분명히 내 마음은 가라앉을 것이고 또한 마음의 안정이란 실질적인 효용은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일은 사실 모르는 일이에요. 다만 내 상상의 나래가 어떤 걱정이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을 그렇게 상상해가지고 그 걱정되는 마음이 나한테 돌아온 것 뿐이지 솔직히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아이들 셋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문품을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괜찮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애초부터 팔을 잡아끈 일이 아무런 일도 아닌 여자아이들 사이에 어떤 장난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도하게 상상이 좀 나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모르는 일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은 모르는 일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는 일을 공연히 상상하고 예측하면서 알매 일로 만들면서부터 두려움과 긴장이 찾아오고 저녁도 못 먹게 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읽게 되는 여러 유의의 일들이 필요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일을 그대로 남겨뒀으면 사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모르는 일은 모르는 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네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은 남을 위한 많은 일들이 실상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자각입니다. 보살님께서 물론 이 지인분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보문품을 읽는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사실은 그건 내 일이잖아요.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읽은 것이지 그 근원은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팔을 끌고 간 장면을 본 것도 이런저런 안 좋은 상상을 한 것, 그런 불안함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은 것도, 보문품을 읽으며 마음이 안정을 찾은 것도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나의 일이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예. 남의 일 아니에요. 다 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속아요. 남을 위한 일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자각이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넘어서 투명한 분명함으로 들어설 적에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나입니다. 팔을 붙들고 간 모습도 나입니다. 그 모든 상상도 나입니다. 불안함도 나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나입니다. 보문품을 읽음도 나입니다. 안정감도 나입니다. 다 나입니다. 상대방도 세상도 시간도 그 모든 일도 다 나이고 그 모두가 나의 일입니다. 라고 썼네요. 이거는 제가 좀 재밌게 쓴 것 같아요. 이런 나와 남이라는 분별, 심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그런 투명한 알미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방식을 제가 표현할 적에 눈앞으로 산다, 눈앞을 본다, 전체로 산다, 순수 의식이다, 자각이다 이런 말들도 있겠고 텅 빈 마음으로서 바라본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 공성을 자각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탁한 분별로서 어떤 실체로서 보게 되는 분별이 아니라 투명하게 그 세상의 모든 존재를 그 일들을 지켜보는 알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한 안목을 갖출 적에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일이라는 자각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불기자심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가 세계일주 할 적에 이제 불기자심이라는 명함판을 만들어서 세계일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이 명함판을 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절에 출가할 적에 성철 스님께서 쓰신 글귀기도 하지만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이 경구가 저의 어떤 인생 모토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도 이것은 내 인생 좌우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의 이제 스승의 스승 되시는 한국에 이제 성철 스님이란 큰 스님이 계신데 이걸 나의 좌우명으로서 삼고서 수행하는 삶에서 항상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불기자심이 굉장히 좀 작지만은 지갑에 넣고 다니면은 이렇게 펴면서 탁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었지라고 어떤 그 선물을 받는 친구들이 상기하기에 좋은 어떤 선물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 500장, 600장 만들어서 세계일주 다닐 때 많은 한국인 친구들에게도 주고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50장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일주 책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쉴이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글귀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은 그 모든 속임의 사소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작은 속임이라는 거죠. 이런 속임들을 밝혀내고 입증할 수 있지만은 밝힐 수도 입증할 수도 없는 거대한 속임이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그게 뭘까요? 예,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밝혀내지 못해요. 내 스스로 밝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거대한 속임인 거예요. 거대한 속임. 이 속임 밝혀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이나 세상도 밝혀줄 수 없는 거대한 속임이라고 했네요. 오직 나만이 나 스스로의 속임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속임을 밝혀내는 모든 과정을 두고 보통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수행을 통해서 나의 실체 없음을 어떤 간파하는 일인데 그러나 이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에고는 세상의 중심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중심도 아니고 실체도 아니라는 어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깥 대상에 관심을 투영시키길 원한 것이지 그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이 실제성을 의심한다든지 이 중심성에 대한 회의를 갖는다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극렬하게 좀 저항하는 이제 기제들을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 수행을 통해서 그간 내가 나에게 해왔던 속임수가 한꺼풀씩 벗겨집니다. 그렇게 이 수행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벗겨지고 스스로 인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수행을 하면서 이게 쉬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행을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선방에 오래 다닌 사람이 잘할까요? 좌선을 오래 흔들림 없이 잘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 승납이 오래됐다든지 절집에서 수행을 오래 했다든지 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스님이라고 수행을 잘할까요? 그리고 수자라고 해서 수행을 잘할까요? 일반인들이라고 해서 못할까요? 여자라고 해서 못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행 경험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수행에 바로 들어가서 어떤 종류의 결과나 상태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은 누가 불교를 알고 있느냐, 교리를 잘 아느냐, 신행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좌선을 오래 했느냐, 경전을 오래 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자기 진정성으로의 삶으로서 그런 투철하게 노력을 해왔던 사람들은 어떤 진리가 나타내는, 드러내고자 하는 가르침을 곧잘 받아들인 거예요. 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불교를 하나도 모르는데 불교 수행을 접하고서 그 수행의 어떤 발전이 워낙에 빠른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늦었는데도 한 50대 들어갔는데도 그런 분들은 삶을 보잖아요. 그 50세 이전의 삶을 보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진정성을 찾으려고 무수하게 노력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 진정성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스님으로서 살고 있고 수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명찰 떼고 뭐 절에 사느냐, 뭐 안거를 몇 안거 났느냐, 그런 거 다 떼고서 진정성 하나로 승부를 봐야 돼요. 이 공부는 그런 위치나 안거 수, 뭐 나이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닌 겁니다. 수행 경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 어떤 진정성으로 자신을 몰입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철저히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것이 수행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지 나이, 성별, 위치, 안거, 수,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 진정성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속지 않으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수행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행에서 용기는 나 자신을 버리는 용기라고 했네요. 저는 이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어떤 에고의 작용으로서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완전히 오픈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진정성으로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용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 진정한 용기를 거쳐서 수행을 잘 해내간다면 좋은 의미의 깨달음이 찾아들 겁니다. 그리고서 약간의 좀 오랜 시간에 어쩌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좀 짧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수행을 잘 해내 간다면은 바깥 대상과의 싸움도 없고 승패도 없는 평온한 온전함으로 분명히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나란 실체를 너무 당연하게 이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한 의심, 나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계속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게 된다면은 언젠가 그 에고는 분명히 힘을 잃고서 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에고는 없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에고가 사라져야 된다, 가는 없어져야 된다 하지만은 에고는 없앨 필요가 없고 다만 본 자리로 돌아가게끔 하면 돼요. 그리고 제 역할만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체 없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없앨 필요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무생애법을 체득하게 된다면은 이 에고란 것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이자 통로가 그게 에고인 거예요. 불기자심, 저는 불기자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고가 스스로 속아 넘어가길 바라는 어떤 나 자신의 모습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에고의 수작에 속지 마시고 계속 질문을 안으로 돌리세요. 안으로 돌리시면은 내가 나를 속이면서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실체로 있게끔 하는 그런 전도몽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로서 진정한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돌리세요. 바깥 대상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여러 방식으로 속이고 있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